이기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좀 바쁘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뭐 아이폰도 신형이 나오고, 예. 화웨이 3단 폴더폰도 나오고, 예. 우리 특파원들이 중국 특파원들이 그 뭐 화웨이 3단 폴더폰 영상 찍은 것도 혹시 보셨어요? 우리 기업, 우리 언론사들이 예, 이제 예. 중국 저는 특파원들 유튜버들이 그 좀 펼쳤다, 접었다 하는 것도 보기도 네. 했고. 제가 보니까 그 옛날 이거 있잖아요. 어떤 뭐 상소문 이런 거 뭐 이렇게 착 예, 펼치잖아요. 그런 컨셉으로 많이 얘기를 또 중국이 또 아무래도 동양 또 중심의 한자 문화권에서 이렇게 펴는 걸 되게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주긴 하는데 뭐 선 예약 주문량만 400만 대가 넘었다고 하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봤을 때 이게 주름 같은 게 예전에 잘 많이 보여서. 아, 그죠. 예. 화웨이가 예전에 아웃폴딩 제품을 만들어서 그 출시한 적이 있는데 잘 안 되긴 했습니다. 이번 제품은 뭐 하나는 인폴딩, 하나는 아웃폴딩이 되는 네, 건데. 맞아요. 그래서 아웃폴딩 쪽을 좀 눈여겨봤고, 그래도 뭐 어쨌든 그거 영상만으로는 모르겠지만 이제 디자인은 적극적으로 좀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 폴더블 폰 세계 최초로 내놨다고 하는 로열폰이 생각이 났어요. 2018년. 네, 그거랑 매우 유사한 느낌을 많이 받긴 했는데 돌아와서 오늘 이 얘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이제 애플 비전 프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사실 용두사미가 됐어요. 제품 자체가. 지금은 판매가 잘 안 되고 있고, 네. 그 얼마 전에 나왔던 외신 보니까 애플의 그 올해 판매량 목표가 70만 대에서 40에서 45만 대로 줄었다고 하고, 그래서 판매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면은 살 만한 사람들은 다 산 거 아닙니까? 초반에는 뭐 얼리어답터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샀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 제품이 그러니까 B2C 제품이 아니라 B2B 제품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개발자라든지 다른 기업이라든지. 그래서 굳이 이거를 판매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B2B 제품이라고 본다면 네. 이 수치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약간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게 예. 애플이 B2B 회사가 아니잖아요. B2C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판매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근데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기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팀쿡도 뭐 압박을 뭐 이사회 압박을 받았던 주주 압박을 받았던 아니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놓긴 내놨지만 비전 프로 발표할 때도 인터뷰한 거 보면 그렇게 썩 기대는 하지 않았다는 뉘앙스가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이제 B2C 제품을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기대는 진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애플 내부에서는 준비를 많이 하고, 네. 이렇게 애플 내부에도 여기 우리나라 국내 패널 업체들이랑 이제 네. 서로 아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작년 6월에 공개했는데 네. 우리나라 패널 업체 뭐 선배, 후배, 뭐 동료급 오. 한테 얘기를 많이 했답니다. 정말 끝내주는 제품이 이번 나올 것 같다고. 그 끝내준다는 게 진짜 그레이트한 건지 엔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제품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기대 많았던 것 같은데 안 팔리는 것 같긴 합니다. 소니가 그 지금 올레도스 맞아요. 단독 공급하는데 캐파가 연간 90만 대 정도 만들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네.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전혀 없는 거 보면 확실히 안 팔리는 것 같습니다. 뭐 부족하다는 얘기를 떠나서 부족했으면 우리 기업한테 적극적인 러브콜을 했겠죠. 네. 뭐 좀 비쌌을 더 테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보급형에 대한 예. 부분입니다. 이 보급형은 결국 비전 프로가 많이 접근이 어려웠던 건 가격이 얼마였죠? 300만이 넘었죠. 뭐 이것저것 붙이고 나면 400이 넘었던 걸로. 예, 그게 보입니다만. 3,500달러였고 네. 우리 돈으로 하면 470만 원? 그쵸. 예, 이 정도 합니다. 너무 비쌌어요. 네, 500만 원 정도. 네, 너무 비싸서 그래서 보급형이 나오게 되면 좀 팔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뭘 먼저 좀 원가 절감이나 스펙을 좀 조정을 좀 해야 됩니까? 디스플레이 쪽이 올레도스 쪽에 좀 원가를 낮춰야 되는데 네. 그 판매가가 3,500달러로 말씀드렸고 예. 전체 제조 원가가 1,500달러입니다. 이 중에서 올레도스가 456달러,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엄청난 비중이군요. 예. 그러니까 아이폰 OLED 가격이 보통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100달러 내입니다. 이렇게 뭐 전후. 그래서 100달러 뭐 우리나라 환율 곱하면은 13만 원 정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폰 어쨌든 100 몇십만 원, 200만 원 네. 판매되는 건데 이 올레도스가 60만 원이니까 이 완제품 가격은 지금 500만 원에 가까운. 그래서 이쪽에 좀 사양을 낮춰서 네. 그 비전 프로니까 비전 뭐 에어라든지 아니면은 상품 이 제품 이름 등록해놨겠죠? 예, 네. 비전 시리즈를 좀 네. 보급형으로 내놓으려는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패널 예. 공급 업체는 어디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존처럼 올레도스로 간다 치면 네. 소니 외에 시아라는 업체가 많이 언급되고 있었고 대만 업체인가 보죠? 중국 아, 업체 중국 있습니다. 업체. 시아라는 아, 업체가 예. 있고 근데 지금 최근에 얘기 나오는 건 유리기판 기반이어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썼던 기사는 네. 유리기판 기반은 많은 업체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뭐 샘플 보냈다고 하는 JDI, 우리나라 JDI. 삼성 디스플레이, 네. 다른 업체들도 많이 소니도 가능성은 있을 아, 것 같고 그래요? 여러 업체가 지금 누가 지금 유리하다고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예, 지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만약에 한다면 많이 하게 될지. 그래요? 근데 보시기에는 그 유리기판 기반의 디스플레이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 유리기판 기반 그러니까 어쨌든 애플이 처음에 요구했던 그 제품 사양이 예. 그러니까 보급형으로 애플이 이게 뭐 개발해 달라고 한 건 아니었고 이게 뭐 제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냈던 자료가 네. 있는데 자료 요청서 그게 1700 ppi였습니다. 1700 ppi 그리고 지금 출시된 비전 프로가 3391 ppi 네, 차이가 네.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많이 나네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JDI가 샘플을 보냈다고 하니까 1500 ppi. 네. 그래서 이 제품이 그 몰입감을 어느 정도 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기기 속의 뭐 광학 특성이라든지 네. 뭐 빛줄 그 광 추출을 좀 더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뭐 보완한다면 몰입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하시는 분 계시는데 어쨌든 일반- 스펙 다운이죠. 예, 어쨌든 스펙 대신에 가격은 저렴해지고. 예, 비전 프로가 3391이니까 네. 그거보다 절반 이하로 맞추는 겁니다. JDI는 뭐 많이 외신에서 나왔지만 지금 뭐 10년 연속 적자를 본 네. 정도로 지금 그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가지고 있는 공장도 매각하고 근데 매각한 공장의 일부 지분을 또 애플이 또 가지고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바뀌지 예. 않았다면 예, 애플 입장에서는 JDI를 일부러라도 좀 키워줘야 된다, 좀 보살펴야 된다 이런 이미지를 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JDI가 첫 번째 샘플을 보낸 것을 두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째 JDI가 아이폰 LCD도 했는데 지금 물량 많이 줄었고 그렇죠. 애플워치 OLED도 하고 있지만 물량을 LGD가 더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JDI 쪽에 좀 기회를 줘야 되는데 줘야 되겠죠. 이것도 어쩌면 JDI에서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JDI는 뭐라도 조금 팔아서 네. 실적을 빨리 흑자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게 최우선 과제고 애플은 가격을 낮춰서 비전 프로로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이해관계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거 앞으로의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보신다면요. 이거 제가 그 많은 분들께 여쭤봤는데 네.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고 그쵸. 어쨌든 애플의 그 네. 프로젝트 보통 2년 정도 준비하니까 2년 정도. 근데 아직까지 유리기판 기반으로 OLED를 증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술이 많이 개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개발하고 애플의 어떤 제품 상용화를 위한 준비 기간 2년 생각하면은 네. 한 3년은 가야 근데 좀 많이 좀 뭐랄까 좀 덜 익힌 상태에서 음식 먹는다는 느낌을 많이 지울 수가 없는 게 애플이 불완전한 기술에 투자를 해서 불완전한 제품을 만든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과거에는 완성된 최고의 제품과 부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비전 프로는 생각만큼 잘 안 풀리나 봐요. 제품 자체만 놓고 보면은 네. 되게 뛰어난데 네. 소비자들이 그 500만 원씩 주고 이거 사가서 이게 무게가 600g인데 야. 이걸 쓰고 그리고 배터리도 연결해야 맞아요. 되고 없으면 네. 2시간밖에 안 되니까 이걸 쓰고 밖에 돌아다니려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2, 3년이면은 앞으로 뭐 빨라야 2026년 예. 뭐 늦으면 2017년인데 그럼 보급형 비전 프로 하긴 뭐 애플이 아이폰이나 이런 제품들 외에는 매년 제품 리프레시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예. 비전 프로가 나오기까지는 보급형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좀 걸린다. 시간도 걸릴 것 같고 그리고 그 시점에는 또 RGB 올레도스로 맞아요. 하겠다는 계획도 일본 있습니다. 기사만 쓰셨었죠. 예. 삼성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지금 하고 삼성 있다는 디스플레이가 거. RGB 올레도스를 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품 라인업은 또 어쨌든 지금 프로 하나밖에 없지만 그때 가서는 RGB 올레도스 제일 위로 올리고 이게 비전 뭐 에어 모르겠지만 그걸 좀 낮은 사양으로 해서 점점점 물량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충분히 개연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 예. 여기서 잠깐 삼성 디스플레이 언급하셨으니까 궁금한 건 그럼 소니는 어떻게 될까요? 소니가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애플이랑 미묘한 그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예.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소니 입장에서는 애플이 이미 올레도스 작년에는 올해 이렇게 안 팔릴지 몰랐으니까 어쨌든 소니 측에다가 캐파를 증설하는 것을 이제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소니에서 거절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애플이 시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소니도 플레이스테이션 VR이 있으니까 그쵸. 할 수 있겠지만 괜히 남 좋은 일을 시켜줄 수도 있으니까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최소한의 역량만 하고 소프트웨어라든지 콘텐츠는 이제 본인들의 어떤 역량으로 강화하는 게 좋기 때문에 소니는 지금 캐파를 유지하면서 당장은 늘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애플을 위해서 늘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윈도우스 캐파를. 참 미묘하긴 해요. 네. 과거에도 저 기억나는 거는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맥북 에어 제품 얘기하면서 이제 소니 노트북을 많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소니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애플은 하드웨어 하면서 그 애플 TV 같은 우리 엔터테인먼트도 반대로 이제 올라오게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결국 애플 같이 디바이스를 만드는 기업한테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시는가요? 유리기판 기반이어서 네. 이게 이제 그 고화소 지원하는 쪽에서 TFT 쪽에서는 뭐 대만 업체가 경쟁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OLED 증착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합니다. 삼성 그쵸. LED 디스플레이.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금 9월인데 3분기 정도 끝나기 전에 어떻게 뭐 장비를 추가한다든지 해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 준비를 할 것 같고, 대신 LG 디스플레이는 이쪽에 연구 개발을 많이 했지만 아직 라인이 없긴 합니다. 그럼 올레도스 쪽에 라인이 없긴 한데 애플이랑 그 비즈니스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도 있겠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보통은 애플이 먼저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샘플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우리가 샘플을 예. 만들어서 애플한테 보여주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일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역전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요? 예,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죠. 애플이 컨셉을 정하면 거기에 예. 맞춰서 제품을 우리가 샘플을 공급하는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여기 한 상반기에 애플에서 우리나라 삼성 LED 디스플레이 측에다가 네. 1700ppi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1700ppi 올레도스 화이트 올레도스에다가 네. 컬러 필터 붙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기술 개발과 관련된 자료 요청서를 보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비전 프로가 잘 팔렸으면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예. 당시 이미 잘 안 팔린다는 게 많이 알려진 상황이었잖아요. 상반기였으니까 그게 한 1분기 정도였으니까 이미 판매량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작년 6월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네. 하반기 어떤 그 시장에서 그 비전 프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미국에 출시했을 때 판매량을 보니까 첫 1, 2주인가 그때는 좀 팔렸는데 갑자기 확 줄어드니까 이거 잘 안 되겠구나. 잘 안 되겠구나. 예, 얘기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과거 사례로 보면은 잘 팔릴 제품 같았으면은 애플이 직접 라인에다가 일부 보조 투자를 해주면서 물량을 답보해주고 그 늘어난 캐파만큼 원가를 낮춰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한다라는 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는데 예. 뭐 잘 안 팔리니까 애플도 보조하기가 어려웠을 거. 물량을 뭐 답보해줘야 뭐 우리가 뭐 라인 투자를 하든가 말든가 이제 할 텐데 그게 가장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좀 해보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 작년에 그 MR 기기 출시량을 보니까 700만, 800만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한 2년 전인가 코로나 시작할 때는 이게 메타버스 되게 커질 것처럼 그쵸. 기대가 컸는데 마지막 기대가 애플 비전 프로였습니다. 이게 기대 꺾이다가 비전 프로가 작년 6월에 공개하고 기대가 약간 올라갔는데 지금 안 팔리니까 또 메타는 약간 빅테크 업체 중에서는 좀 믿음이 좀 떨어지는 기업이긴 하지만 메타도 약간 좀 안 좋은 것 같고 거기는 퀘스트하는 이제 싼 제품으로 주로 팔아왔는데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한다 만다 뭐 얘기도 되게 많았고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메타버스 기기는 아직까지는 성장이 더딘 것 같고 대신 뭐 이 유리기판 기반으로 어쨌든 애플이 이게 보급형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술 좀 개발 발전 방향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메타는 회사 이름이 메타인데 메타버스 기기가 없다는 게 참 뭐 있긴 하죠. 뭐 퀘스트, 퀘스트. 있긴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